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에 대해서 개념을 마무리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이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 대단원 평가에 해당되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27번까지 있는데 요 문제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근데 두 번에 나누어서 쌤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y제곱은 8x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P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포물선 문제의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만 적혀 있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그려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P값은 2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축, X축 그려주고 초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2,0이 되겠죠? 그럼 포물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랑 Q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요. 여기 PQ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에 대한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5랑 여기 길이는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힌트로 줬죠. 그리고 원하는 게 PQ의 길이입니다. 자, 우리 포물선 하면은 준선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자, 준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P값이 2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의적인 측면을 잘 사용을 해주면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여기 초점으로부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랑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FQ의 길이가 Q에서 준선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의 길이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길이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길이로 따진다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자, PF의 길이는요. 얘는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5 플러스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Q의 길이 얘는요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5 마이너스 얼마? 루트 5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얼마로 나와집니까? 10으로 나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2번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포물선 x제곱은 마이너스 4y의 초점과 1,2를 지나는 직선이 L이라고 했을 때 그 교점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여기서 P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초점 여기를 0, 마이너스 1로 잡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1,2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2면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직선과 포물선의 준선의 교점이 A, B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고요. 우리가 준선은요, 요 P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에 이제 돼 있겠죠. 그때 원하는 게 이 바로 교점의 좌표입니다. 뭐 사실 이 정도는 이제 그래프 없이 또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1,2랑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울기 구합시다. x 증가량 1이죠? y 증가량 -1에서 2로 갔으니까 3이 되고요. y 절편 값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럼 직선 L에 대한 거는 y는 기울기 3이고요. y절편 -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준선과 만나지는 이 교점의 좌표니까 y값에다 몇을 집어넣어줘요?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1 넣어주면 x값이 이제 찾아집니다. x좌표는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점의 좌표는요 3분의 2,1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 저게 a,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 더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분의 5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1번, 2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포물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길이 몇 개가 주어지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놓고 문제를 풀어 가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딱 봤을 때 어디를 원점으로 둬야 될지 그 정도의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O라는 점을 원점으로 해서 X축,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축을 Y축이라고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이 초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0,2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P값이 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의 형태가 그려지니까 저기 있는 포물선의 식을 X제곱은 4PY, 그러니까 8Y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A점과 B점을 봤을 때 이 원점으로부터 위로 8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B점의 좌표가 몇 콤마 8이다. A점도 몇 콤마 8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Y값이 8일 때 X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답이 나와지는데 그때 X는 뿔마 얼마? 8이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8, 여기도 8.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6이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들을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일반형꼴로 적혀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X입니다. 자, 그럼 표준형 한번 고쳐보자. Y-1의 제곱, 요 -1까지 해줘서 이런 식으로 고쳐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시킵시다. 시키고 여기 8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평행이동 된 꼴이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존에는 y제곱은 8x라는 애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평행이동한 거 공부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좀 판단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P값이 2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기존의 초점의 좌표는 2,0이었다. 뭐 꼭지점은 0,0이었다. 준선의 방정식은 x는 -2였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평행 이동해 준다면 어떻게 바뀔까? 꼭지점은 몇 콤마 몇으로 가질까요? 아, 요게 초점이죠. 초점은 몇 콤마 몇으로 가집니까? 2 빼주면 0 콤마, 1 더해주면 1 이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2,1 이렇게 가집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x축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초점은 우리가 이제 여기 바로 구해냈어요. 초점의 좌표는 0,1이다. 맞습니다. 기억은 맞았고요. 두 번째, 니은.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다. 이것도 우리가 다 판단을 해냈네요. 맞았습니다. 포물선은 y축과의 교점의 거리가 9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봤을 때 y축과의 두 교점을 구하려면 y절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y절편 구하려면 뭐 기존에 있던 이 식에서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x값에 뭘 넣어요? 0을 집어넣죠.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고요. 3, 5 마이너스 주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랑 5가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0, 마이너스 3, 0,5가 되는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봐야 돼요? 8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디귿에서 그 거리가 9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4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다음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타원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다가 잘 써준다면 무난하게 이제 풀 수 있어요. 처음 접근했으면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식만 쓰고도 해결을 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타원의 식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C제곱은 64에서 36을 빼주게 되는 거겠죠?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빼주게 되면 28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면 C는 뿔마 2루트 7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C를 구하긴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 8, 6, 마이너스 6 해서 타원이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초점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F 프라임, F. 자, 근데 이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세 점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이 F까지의 거리의 합이 2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F 프라임까지의 거리의 합을 원하는 형태입니다. 자, 쌤이 점을 뭐 위쪽으로만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를 P1, 여기를 P2, 여기를 P3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 요 길이의 합이 28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세 길이의 합을 원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원의 성질이 이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쌤이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갖다가 A, B, C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까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고 얘를 A 프라임, 얘를 B 프라임, 얘를 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세요. A랑 A 프라임 더한 거는 무조건 장축의 길이의 합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축의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B 프라임이라고 잡았을 때 얘랑 얘 더한 것도 장축의 길이 16이랑 같아야 되고요. F 프라임 P3도 C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더했을 때 16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BC는 요거랑 무관한 ABC.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싹 다 더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한 합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6, 16, 16이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48이 돼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3개 더해서 28이면 밑에 있는 세 값의 합은 얼마나 됩니까? 20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쌤이 식으로 조금 정리를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원도 있고요. 타원도 있습니다. 이때 타원의 두 초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고 했고 교점이 P라고 했어요. 이때 요 세 점을 이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일단 초점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C제곱은 36 빼기 11이니까 25가 나오겠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지점이 5,0 여기는 마이너스 5,0인 걸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P가 지금 원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이 F'F가 또 원의 지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알고 있는 성질 하나 여기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변과 요 변이 각각 밑변과 높이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PF' 길이를 스몰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잡아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니까 2분의 1 mn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 자,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지는 성질 하나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들아 이 P라는 점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고 얘네가 초점이잖아. 그러면 m과 n을 더했을 때 장축의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장축은요 여기 이제 36 보이니까 6 마이너스 6 해서 12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알아야 되는데 곱을 알면 되는 거네요. 연립을 해도 되지만 곱셈 공식 써서 문제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의 제곱은 m제곱, n제곱, 2mn 적용시켜주면 144는 100 플러스 2mn 그러면 mn은 22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되겠어요? 자, mn에다가 22를 적용시키면 답은 11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초점이 주어진 타원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가 6이다. 그때 이런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타원과 초점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줍시다. 지금 보면은 4로 먼저 나눠서 1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러면 보이죠? c제곱이 4-1이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값은 뿔마 루트 3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니? 그때 이거랑 동일한 초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의 좌표가 0,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장축이 6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장축이 6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2b값이 되는 거죠. 세로로 길쭉한 그런 타원이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b값이 3이 되는구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a값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c제곱이 되니까 자, 여기다 9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a제곱은 그 다음에 c제곱해서 3, 즉 a제곱은 6이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9 답은 15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8번 문제.
타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타원에서 장축, 단축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좌표 평면에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 있는 이 장축을 X축 위에 놓고 단축을 Y축 위에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15고 여기가 10이라는 걸 아니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A가 15가 되는 거죠. 제곱해서 225분의 X제곱 플러스 B가 10이 되니까 100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대칭성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이 4분의 1이 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서 4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하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점을 갖다가 m,n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mn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요. mn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m,n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식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결국 225분의 m제곱 플러스 100분의 n제곱은 1.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mn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현재 mn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양수값입니다. 뭐 여기 또 제곱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양수값의 합이에요. 그랬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5분의 m제곱 플러스 100분의 n제곱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자, 여기 두 개의 곱인데 값이 어마어마해지죠. 22500분의 m제곱 n제곱. 자, 정리 더 됩니다. 그죠? 이게 10 나가지고 15 나가지니까 이게 150이 분모에 들어가요. 자, 150분의 2니까 75분의 mn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좌변의 값이 1이었었죠.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양변에 75를 곱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mn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죠? 75라는 거죠. 되셨나요? 해서 이 빨간색 부분의 최대가 75니까 이 전체적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준다면 75에다가 4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5 곱하기 4가 되니까 답은 300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점이 0,1, 8,1이고 장축이 10일 때 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점을 보니까 얘가 앞에 거는 축 위에 있는데 이건 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행 이동된 타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정의대로 가는 건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 가셔야 돼요. 자, 봐봐. 초점이 0,1이래요. 한 요 정도 잡아볼까요?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8,1을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얘들아, 초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놓여져 있다면 기존에 X축 위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 사이의 초점 사이의 갭이 8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 전에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떨어진 거리가 8이 되게 하는 두 점 있죠. 즉 마이너스 4,0과 4,0이라는 점이 기존의 초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C값을 우리가 4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장축이 10이면 A값이 얘가 2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값이 5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값도 구할 수 있어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C제곱이 되니까 B제곱은 9라고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 적는 거는 평행 이동 전의 타원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 A제곱 25분의 X제곱, B제곱이 9가 나왔고요. 이런 식인데, 자, 이게 지금 평행 이동 된 거예요. 중심을 보고 뭐 알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점을 봐도 됩니다. 중심이 여기 4,1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0,0에 있던 게 4,1로 이동이 된 거니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봐줄 수 있고요. 그러면 식을 25분의 X-4의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Y축과 만나는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즉, Y절편 구해야 되니까 X값에 0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X값에 0을 넣으면 25분의 16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 볼 거고요. 자, 넘어가서 빼주면 25분의 9가 되고요. 양변에 9를 곱해주면 Y-1의 제곱은 25분의 81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쭉 더 풀어갈게요. Y-1은 뿔마 5분의 9가 되겠고, 따라서 Y값은 5분의 9에다가 5분의 5 더하면 5분의 14도 나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9에서 5분의 5를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4도 나와집니다. 되겠어요? 해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얘가 Y절편이니까 얘네들의 차를 생각을 해주면 답은 5분의 18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19하고 뭐 마지막 과정에서 값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넘어가 볼게요. 10번은 문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쌍곡선의 두 초점을 F랑 F'이라고 하자. 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삼각형 AB, F'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자, 문제 읽어보고 뭐 이해가 되고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너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딱 그려놓고 푸는 게 좋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로 나눕시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뭐 점근선 생각을 좀 해줘도 됩니다.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값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C제곱은 4 더하기 2니까 루트 6인 지점에 초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루트 6. 그 다음에 꼭지점은 2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진다라는 것.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가집니다. 자, 여기가 지금 F예요, F. 그리고 F'은 마이너스 루트 6, 쪽에 있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초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요. 이때 원하는 게 삼각형 A, B, F'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자, 넓이 구해야 되니까 높이랑 밑변 구해야 됩니다. 높이는 좀 구하기가 쉬워요. 요게 바로 높이로 볼 수 있고, 이 빨간색 길이는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루트 6까지 길이니까 2 루트 6이 됩니다. 되셨죠? 자, 문제는 이제 요건데, 이거는 X좌표가 루트 6일 때 Y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x값에 루트 6을 주세요. 그러면 6-2y제곱은 4가 되겠고 2y제곱이 2가 되니까 y제곱은 1이 됩니다. 결국 여기는 플러스 1인 지점이고요. 밑에는 루트 6, 마이너스 1인 지점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겠죠. 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2가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요, 밑변이 2고요. 높이 2루트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루트 6 이렇게 나와져서 답은 4번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다음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쌍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와 그 다음에 초점 두 개를 잡았을 때 그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레가 28이다 라는 게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때 PF의 길이가 얼마인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C제곱이 16 플러스 9니까 25고 초점의 좌표가 5,0 마이너스 5,0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뿔마 4분의 3x가 되는 거겠죠? 그걸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점근선입니다. 원래 점선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여기 4가 되는 지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초점은 여기 5,0에 있을 거예요. 5,0. 그 다음에 다른 쪽의 초점은 마이너스 5,0. 그리고 지금 현재 1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여기 삼각형을 둘레를 알려준 겁니다, 지금. 둘레를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PF'이랑 PF의 길이의 합이 10을 빼줘서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M, N 이렇게 잡아주고요. 결국 M 플러스 N이 18이라는 걸 둘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쌍곡선의 정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의 차가 M-N이죠. 이건 명백히 M이 큽니다.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얘가 바로 주축의 길이 얼마입니까? 8과 같아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PF, 요 N값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자, 이거 뭐 바로 이제 연립해주면 되죠. 바로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이 N은 5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F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N으로 잡아놨으니까 답은 5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쌍곡선인데 식이 뭐 완전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1을 지난다. 이거 대입하면 이제 성립해야 되니까 어떤 식이 나와질 거고요. 점근선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단 점근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점근선은 y는 뿔마 a분의 bx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때 수직이면 여러분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기울기 a분의 b랑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결국 a제곱이 b제곱이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랑 그 다음에 4,1을 지나는 식 4,1을 대입을 하면 a제곱분의 16 빼기 b제곱분의 1은 1이다. 결국 우리는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b제곱 대신에 a제곱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연립을 할게요. a제곱분의 1을 빼서 a제곱분의 15가 바로 1이고요. a제곱은 15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b제곱도 역시 여기서는 얼마 됩니까? 15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주축의 길이라고 했어요. 주축은 지금 여기 1이니까 2a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가 지금 루트 15니까 답은 2 루트 15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으로 13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x축을 축으로 하고 초점이 1,0인 포물선이 y는 x 플러스 2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x축을 축으로 한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점이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냥 바로 P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Y축으로는 평행 이동은 하진 않았지만 X축으로는 평행 이동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잡아줍시다. Y제곱은 4P, 원래는 이제 이동을 안 했다면 X라고 적는 건데 평행 이동을 조금 했다라고 칩시다.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X 마이너스 K라고 놔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생각을 해볼 거냐. 얘는 기존의 초점이 원래 P, 0이었을 건데 걔가 X축으로 K만큼 이동이 돼서 P 플러스 K, 0으로 와졌을 겁니다. 되겠어요? 근데 그 X값이 1이니까 우리는 이게 1이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요렇게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는 자, 요 놈과 무엇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무엇이다? 0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적용을 해주면은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4px 마이너스 4pk x제곱, 여기 4x 있고 넘어와서 4로 묶어서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px, 그 다음에 4 플러스 4pk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짝수근의 판별식 써볼게요. b'2까지 잡고요. 제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되니까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4p제곱 나와지죠. 그 다음에 8p 나오고 4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pk가 되겠네요. 자, 이게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지금 0이 돼야 돼요. 0.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P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4P로 나눠 볼게요. 4P로 나눠주면 여기 적겠습니다. P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해서 우리가 아까 구해냈던 P 플러스 K가 1이라는 것과 요거 두 식을 갖다가 이제 연립을 한번 해줍시다. 자, P-K가 2고요. P 플러스 K가 1이니까 두 개 계산해주면 2P는 얼마입니까? 3이 되고 P는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K값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본다면 Y제곱은 P값이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4에다가 2분의 3 곱해주면은 6.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게 될 거고요. 기존의 P값이 2분의 3이면 원래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건데 얘가 어디로 이동이 되느냐?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2로 준선의 방정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답은요 3번에 나와 있네요. 되셨나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연립도 하고 해서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귀찮았는데 이따가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14번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과 x축, 그 다음에 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공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제 y1, y죠? y1이 4니까 4y는 지금 p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p예요, 2p. 마이너스 2, x 플러스 x1.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라는 접선이 나와집니다. 이때 x축과 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러분들 p가 마이너스 1이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1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놓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가지게 될 거고요. 여기 4가 되겠죠. 그리고 x는 1이라는 직선, 그리고 문제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길이가 3이고요. x가 1일 때 여기 함수값 생각하면 여기 2분의 3이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짓자. 3, 2분의 3,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넓이는 4분의 9가 나와지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구해집니다. 자, 두 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건데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5,0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대요. 그때 이제 접선이 두 개가 그어지고 그때 그 기울기를 각각 m과 m'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걸 곱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접점을 한번 잡아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점을 A,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되게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하나하나씩만 적용하면 됐어요. 10분의 AX 플러스 5분의 BY는 1이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지.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5,0에서 그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5,0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을 넣어봐요. 5 넣고 약분하면 2분의 A. 그리고 Y값이 0이니까 이게 되게 쉽게 풀리네요. A값이 2라는 것이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결국에 접점이 2,B가 되는 거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2,B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식 본식에다가 2,B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분의 4 플러스 5분의 B제곱은 1. 5분의 B제곱이 요게 5분의 2죠. 5분의 3이 되니까 B제곱은 3이구나 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B값은 뭐가 나와지죠? 뿔마 루트 3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겠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접점이 2, 루트 3도 나온 거고 2, 마이너스 루트 3도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딱 적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2 대입하면 5분의 x 플러스 5분의 루트 3y는 1이니까
양변에 5를 곱해주고요.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해요. 5분의 x.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예요. 이거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루트 3분의 1x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질 거라는 것을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플러스 루트 3분의 1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6번 살펴봅시다. 타원이랑 쌍곡선이 아니라 포물선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지금 포물선과 타원이 만나는 이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에서 이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K값을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접선이 수직이니까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 x1, y1이 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각각 대입하면 접방이 나와지겠죠? x1, x 플러스 k분의 y, y1 순서 바꿔서 y1, y는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지금 p값이 1인 거죠. 그러면 요때는 y1, y는 2p 공식 쓴 겁니다. x 플러스 x1 요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이때 기울기를 찾아갈 거야. k분의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1 y는 그러면 마이너스 y1분의 kx1, x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필요한 건 기울기니까 요것만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y는 y1분의 2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니까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얘네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랑 얘를 곱해준 값 이거 곱하기 y1분의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없어지고요. 그럼 결국 2kx1이 y1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힌트 하나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 지금 x1, y1이 이 타원 위에 있기도 한데 포물선 위에 있기도 하죠. 그럼 요 식에다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식이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1 제곱은 여기다 대입합니다. 4x1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해냈던 요 식과 요 식을 갖다가 이제 다시 연립을 해주는 거야. y1 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거랑 이게 같아야 돼요. 2kx1이랑 4x1이 같아야 돼. 뭐 x1 없어지고 k값은 2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다시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